자, 인세물세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총리에서 제가 이제 빼온 건데 이게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얘가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일세 특징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납세지.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어디다 내는지 납세지가 있잖아요. 그 납세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보시면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세란 말은 세금을 과세할 때 누구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란 뜻입니다. 물세는 뭐 중심?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전부 다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세는 뭐 중심? 물건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인세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갑, 을이 있는데 둘이 입사 동기입니다. 연봉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얘가 세금을 똑같이 내진 않는다는 거지. 왜? 연봉이 같은데도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얘는요. 결혼했고요. 얘는 안 했어요. 얘는 와이프 있죠? 얘는 있으면 이상하죠? 얘는 자식이 있어요? 얘는 없어요? 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그러면 같은 소득인데 갑하고 을이 입장이 다르죠.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갑은 부양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금을 낼 능력이 갑이 을보다 얘가 떨어지잖아. 왜?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얘한테는 뭘 해줘요? 소득 공제를 해주잖아. 제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이런 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가 안 되니까 결국 갑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국세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있다. 둘이 연봉이 똑같아요. 같이 해서 갔는데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놀부가 더 많이 내지. 흥부는 얘들아 번호 그러면 언제 끝날지 보니까 다 끝나면 얘기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전부 다 뭐요? 공제받을 수 있죠. 이런 걸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물건 중심입니다. 자,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10억짜리래요. 자, 재산세가 나온다 쳐봐요.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자, 놀부가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흥부도 10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흥부를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 건물 어디서 났어? 흥부가 갑자기? 뭘 어디서 났죠? 그리고 제비가 박 타가지고 박을 탔더니 나온 거지 이게 건물이 10억짜리가. 그죠? 그래서 둘이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낼까요? 똑같아요. 왜? 지방세는 얘가 자식이 몇 명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오로지 뭐만 따져? 아, 됐고 니네 둘 다 얼마짜리? 10억짜리. 그러면 재산세는 같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물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건 중심, 국세는 사람 중심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납세지.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국세를 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요. 이름이 국세청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왜 이름이 하필은 국세청이라고 했어요?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름이 국세청입니다. 세무서죠. 여기다 세금을 내죠. 자, 근데 세무서가 전국에 세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냐 그 얘기지. 자, 여기 부천 살아요. 부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천 사는 천안에 있는 건물 하나를 팔았어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세무서가 부천에도 세무서가 있고 천안에도 세무서가 있잖아요. 자, 근데 물건은 어디 있어? 천안. 여러분은 어디 살아? 부천. 자, 이때 양도세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거를 세금이 만약 1억이라고 쳐봐요. 양도세가 1억. 근데 1억을 부천 세무서다 냈을 때와 천안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 가져가는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국세잖아. 국세니까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잖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전국 어디에 있는 세무서 세금을 내든 결국은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 그럼 이건 뭔 뜻이야? 여기다 내나? 저기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가 좋아? 내가 내기 편한 동네가 어디요? 내가 살고 있는 데죠.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떠네?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천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모든 국세는 부천 세무서 관할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행하게도 이번에 종부세를 내게 됐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죠. 나왔겠죠, 이제.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나와? 여러분은 부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니까? 부천이니까.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경기도다 내느냐, 충청남도다 내느냐, 서울에 내느냐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얘는 뭐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내요. 그래서 어떤 해?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게 돼요. 이 건물이 부천시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거죠.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사람이 어디에 살던 관계없이 물건 어디 있어? 경기도에 있으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 물건 소재지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국세는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몽땅 뭐 물건 소재지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납세지 정리합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서울 종로구에 건물이 있다 쳐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충남 천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 건물을 샀어. 그죠?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죠. 뭐부터 내야 돼요? 취득세부터 내야죠. 취득했으니까 얘는 어디다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그죠? 일단 얘가 문제가 나면 뭐부터 봐야 돼요?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지.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뭐 중심? 물건 중심. 세금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에다 냅니다. 원래는 얘가 특강도세잖아요. 특강도세니까 원래는 서울시에다 내야 돼요. 근데 위임해서 시군구다 되면 걔들이 걷어서 갖다 줍니다. 왜냐면 만약에 부천시인데 이 건물을 샀어요. 취득세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경기도에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사고 나서 세금 신고하러 어디를 가야 돼? 경기도청 수원까지 가야 돼. 여기서 가다 길 잃어버리지. 그죠? 못 들어와. 어디를 갔나 못 찾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부천시다 신고하시면 얘들이 걷어서 어디다? 경기도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가져가는 얘가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등록세도 내야 되겠죠. 저당거 설정하면 자, 얘도 어디다 냅니까? 얘도 똑같죠. 얘도 지방세잖아. 근데 얘는 여기다 내죠. 이건 누가 가져갈까요? 종로구에서 가져갑니다. 이건 왜?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랬잖아. 내는 건 거기다 내는데 도세 및 구세니까 구가 뭐라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 구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등록세는 서울시가 아니라 종로구 재정으로 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물건 소재지네요. 자,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얘도 뭐예요? 지방세죠. 세금 어디다 내요? 물건 소재. 똑같다니까. 다 여기다 내는 거예요. 다 여기다. 이게 세 개 다 지방세니까 다 여기다 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종합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천안시에다 내면 안 되죠? 이는 국세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면 안 되지. 세무서에다 내야지. 세무서에다. 국세는 세무서잖아요. 지자체. 그러면 어디? 천안 세무서에다 내야지.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어디다 냅니까? 그래요. 천안세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얘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고 얘는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니까. 이게 끝이라니까. 이걸 갖다 이제 내는 거죠. 작년에도 등록세 같은 경우도 납세지를 가지고 정답으로 냈습니다. 이게 툭툭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세목별로 가서 또 따라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큰 틀로 그냥 국세는 사람, 지방세는 물건 중심.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 얘는 사람의 주소지, 얘는 세무서, 얘는 지자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여기 보면 국세에 이제 개인일 때 여기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이 나와요. 이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좀 이따 소득세 할 때 또 나올 거거든요. 같은 얘기 나올 건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거주자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뭐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 거주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죠? 근데 세법에서 거주자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거주자란 말이 나왔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자, 우리 세법상 거주자란 있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우리나라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자.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죠. 자, 근데 주소는 없는데 얘가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얘도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없는데 얘가 거소가 뭐예요? 주로 거주하는 장소죠. 주소는 없는데 내가 부천에 살고 있어. 그럼 걔가 거소지가 부천인 거죠. 근데 1년 중에 며칠 이상을? 183일 이상. 그러니까 1년이 반다고 하면 182.5일이잖아요. 반올림해가지고 18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중 반 이상 있었다. 그럼 걔도 뭐가 되는 거야?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뭐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소 있으면 거주자,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그럼 이걸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 1년 중에 며칠 이상? 183일 있었어? 그럼 걔도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럼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겠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 거주자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잠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 소득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옛날 손지창 씨 장모님 얘기 나왔잖아요. 뭐 3달러 넣었는데 라스베가스에 100매덕 당첨돼가지고 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됐거든요. 그렇게. 그럼 그분이 놀러 갔다 한 거지 거주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왜 내야 돼? 거주자니까 그런 거야. 국외 소득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안젤리나 졸리는 누가 봐도 일단 봤을 때 비거주자죠. 그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 내야 될 거야? 안 내야 될 거야? 외국인은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팔아서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 투기하지. 우리나라에다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걔도 비거주자지만 우리나라 걸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세금 내야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었죠. 그러면 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나라에서 소득을 생겼는데 야, 얘네는 외국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 그죠? 우리나라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 내고. 양쪽에 다 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주자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손희창 장모님이 미국에다 세금을 냈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20매덕이래요. 왜? 거기다 반절 세금 내고. 미국은 거의 반절이 세금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뭐 30년 분할인가 20년 분할이래. 근데 그걸 일시불로 받으면 또 한 40%인가 까진대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50% 빼고 반 빼고 하니까 남는 건 20매덕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또 세금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런 겁니다.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납세지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날짜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이제 보시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KT가 이번에 우승했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그 KT 호잉이라고 외인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걔 원래 하나 이글스 저기 선수였어요. 하나에서 3년간 있었는데 2년하고 3년째 되는 날 너무 성적이 안 좋아 중간에 퇴출됐어요. 근데 KT가 요번에 외인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 하려고 호잉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걔가 거기서 KT에서 운전 뛰었죠. 근데 얘가 와서 이번에 KT에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압류됐어요. 월급이. 대전 세무서에서. 왜 그럴까요? 호잉이 거주자예요. 그 당시 미국으로 갈 당시 그 해에 한국에서 며칠 이상 있었어. 네. 그러면 그 해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대전 세무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나가서 거기 신고 기한이 지나버린 거야. 그 신고를 못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얘가 또 한국을 공격해 오게 된 거죠. 와서 KT 선수가 됐는데 얘가 세금 신고 기한 지났으니까 국세청에서 압류해버린 거야. 왜? 세금 체납했으니까. 그래서 걔가 KT에서 받는 월급을 압류해버린 거죠. 어디서 압류했을까요? 대전 세무서에서 압류했어요. 왜 걔는 KT에 뛰고 있는데 왜 대전 세무서에서 압류했을까요? 자, 보세요. 납세지가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내요?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소가 있으면 기본 원칙이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도 내면 되는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다 내? 얘도 거주자잖아. 거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세금 내는 거야. 호잉은 주소는 없죠? 근데 거소지가 어디에 있어요? 대전이었죠. 왜? 하나 이글스 숙소가 대전에 있거든요.
그럼 걔는 거소지가 대전인 거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하나는 무조건 뭐야? 대전이거든, 대전. 그러니까 대전 세무서가 거소지니까 거소지 관할 세무서인 어디서? 대전 세무에서 압류를 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날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되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며칠 이상 있었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되게 예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야 뭐 신경 안 쓰지만 실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왜? 세금 내고 안 내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있으면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주자 뜻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니까 주소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리는, 그죠? 없으면 호잉처럼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없잖아요.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죠. 근데 얘가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네가 돈을 벌었나 보다.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지지다 내고, 사업장이 없는데도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다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BTS 이런 애들이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잖아요. 뭐 공연도 하고 막 CF도 찍고.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한국에다 또 세금 신고,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거주자니까. 근데 거꾸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홍콩에 막 지금처럼 홍콩역 엄청났거든요. 뭐 사대천왕 해가지고 막 처음에 치권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임청아 나와가지고 동방피폐하고 막 거기 와서 막 하고 막 홍국 뭐야 천년유언 뭐 해가지고 왕지연이 뭐 주윤발이 막 다 와서 막 CF 엄청 찍었어요, 걔들이. 그럼 걔들이 비거주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 CF 찍었죠? 세금 내야지. 이런 거야. 그죠? 그 범위가 이겁니다. 일단은 요거까지 자세히 모르더라도 요 거주자 기준은 이런 거다. 적어도 그 거주자가 정확히 몰라도 그게 거주자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 이제는. 왜냐면 좀 이따 소득세 배울 거거든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기본 개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한번 지금 한 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쉽게. 자, 1번.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OX. 너무 빨리 대답했어.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차분하게 지금 신청을 하시고, 그죠? 이게 국세잖아.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이거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 양도 물건의 소재지. 그럼 안 되죠. 물건 중심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요. 사람 중심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양도자의 주소지 그래야지. 이 말 이해 안 가세요? 가죠? 설마 이게 아니 물건의 소재지 아니라니까. 양도 물건의 소재가 사람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양도한 사람의 주소지로 가야지 그 물건의 소재지 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자 2번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자 그럼 부동산 취득세 나왔네요. 이게 국세 지방세 지방세 그럼 뭐 중심? 물건 중심. 그럼 어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맞죠? 자, 3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다. 얘가 재산세죠? 재산세니까 지방세죠?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이죠? 세금 어떠네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그럼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주택 소재지 그래야지. 주택 소재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이 3번이 과거에 그 재산세 파트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야 하고 1, 2, 3번 나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1번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해놓고 3번 해놓고 주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딱 읽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또 시군구 나오니까 오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3번이었거든요. 이거였거든요. 이대로 나왔는데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자기가 틀리고 나서 뭐 문제가 쪼잔하다는 둥 뭐 어쩌고 막 하고 있어. 자기가 맞추면 내가 막 이런 거 안 속는다 이거지. 막 그러니까 맞추면 자기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뭐하면 조상 탓이라고. 나중에 공부 못하면 조상 묘를 잘못 썼나 묘를 옮겨야 돼 이런 얘기라고 완전 그죠?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주택 소유자 이런 게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얘가 특히나 이렇게 말고 지문 5개 섞여 있잖아요. 그럼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따로 보면 이거 하나만 딸랑 보면 금방 골라요. 근데 걔가 문제 5개 오지선장이니까 섞여 있으면 엉켜요. 그리고 그 쉬운 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연습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연락이 들어도 나중에 못 풀어요. 결국 이걸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 본인이 이걸 지문에 나온 걸 자기가 보고 틀려보고 적어보고 해야지 실력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제 설명 연락이 들어봤자 들을 때만 끄떡끄떡이지 돌아서면 한 끗도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최선인 거야. 의미가 없어. 저희는 그냥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길을 잡아주는 거고 그 가는 건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실력이 된다니까. 그죠? 자, 요 4번 맞추면 이제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한다. 써있네 X라고. 잘못 눌렀네. 그죠? 왜요? 이걸 내면 이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야, 왜 또 뭐가 달라? 왜 물건 소재자고 내가 사는 데가 다른 거예요? 같은 노래가 살지 왜 남의 동덕을 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같든 다르건 얘는 지금 뭐예요? 취득인이가 취득세 물어보겠죠. 지방세니까 무조건 어디야? 물건 소재지로 가야지. 자, 국세도 똑같아요. 물건의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대. 양도자의 주소지가 달라. 세금 어떠 내요? 각건 다르건 국세는 뭐? 그 사람의 주소지간을 세무서고 지방세도 각건 다르건 지방세는 뭐? 물건 소재지. 그러니까 4번처럼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 소재지잖아. 같든지 다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디야? 틀렸어?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지금 이해되면 좋고 안 그러면 상관없다 했죠.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니까. 엄청 많이 합니다. 그죠? 시험 보러 갈 때는 안 틀려요.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